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 전 법무장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2019년 12월 31일에 네. 자녀 입시 비리로 기소가 됐는데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다가 어제 징계위원회에서 네네. 파면 결정을 내렸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네. 결정적인 요인은 이 오세정 전 총장에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교체가 됐는데 예. 그 전에 2019년도에 오세정 총장이 바로 이 징계위원회를 미뤘거든요. 예. 기소가 됐는데도 징계위원회를 계속 눈치었다고 그러죠. 실질적으로 이것을 징계를 열고 권한은 총장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징계를 열어라 하고 예. 지시를 내려서 요청을 해서 열어야 되는데 내용인즉슨 계속 국감에서도 이게 지적이 됐어요. 서울대학교 국감에서 우리 국감에서도 교육위 국감에서도 오세정 총장을 불러서 아니 도대체 왜 지금 안 여냐를 3년 동안 내리 계속합니다. 근데 오세정 총장은 그때마다 아니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 징계를 열 수가 있느냐라고 버티고 버티다가 끝내 교육부로부터 제재를 받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대 총장이 징계를 열어야 되는데 안 연다 해갖고 징계를 내려라 하고 서울대 이사회에 요구를 했는데 서울대 이사회가 경징계에서 그걸 그냥 경고 처분으로 바꿔서 경고 처분으로 했고 오세정 총장은 경고 처분을 받은 지 1개월 후에 총장직을 사퇴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오세정 총장이 이것을 눈치고 3년 동안을 버틴 끝에 지금에서야 뭐 파면 결정이 나온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네.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봤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세정 전 총장은 뭐 교수로서도 오랫동안 서울대에서 봉직을 했습니다만 국회의원도 한 번 했어요. 국민의당. 네, 국민의당. 안철수가 비례를 줘가지고 국회의원을 했는데 정치권에 좀 발을 담그다 보니까 이렇게 정권의 눈치를 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교육부도 정권이 바뀐 뒤에 네네. 이렇게 뭐 징계 조치까지 취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유홍님 총장 체제에 들어서면서 이 징계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 직위 해제만 당했기 때문에 봉급은 받은 거 아니에요? 교수로서의. 네네. 봉급은 원래 직위 해제가 된 3개월 동안은 50%, 그 이후에는 3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급한 이 수령한 월급이 8천만 원을 넘는다고 하고요. 사실 8천만 원보다 8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책 팔린 걸로. 책장사를 책장사도 하고 또 했었으니까. 뭐 서울대에서도 돈 받고 해서 뭐 돈에 쪼들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석연치 않죠. 왜냐하면 언론들도 계속 어떻게 돈을 계속 받을 수 있냐 네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국이 그때 또 거짓말을 한번 합니다. 뭐냐면 내가 아니 사직서를 냈는데 서울대에서 받질 않아서 지금 계속 돈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울대는 바로 아니 사직서 낸 적도 없다. 사직서를 냈던 사람이 지금은 또 왜 이 결정이 나오니까 불복하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때 사직서를 냈는데도 안 받아줘서 돈이 내가 받고 싶지 않은데 받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사람이 지금에 와서는 계속 다니겠다, 불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정말 위선과 거짓말의 아이콘 대가입니다. 대가입니다. 아무튼 뭐 징계위에서 징계 결정을 결의를 했다고 해서 바로 파면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파면 결의만 한 거고 그렇죠. 총장은 승인도 나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국이가 여기에 불보고 뭐 무슨 소총심사위원회에다가 또 소송까지 걸면 이것도 또 부지하세요라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재심을 청구할 겁니다. 서울대에. 그럼 서울대에 재심을 청구해서 나오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행정심판을 받겠다. 그러죠. 뭐 그리고 가처분하고 뭐 행정소송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또 한 1, 2년 갈 수도 있다. 뭐 한 1년 정도는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간에는 또 봉급을 받나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조국에 대해서는 재판도 이제 1심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2년 그렇죠. 징역 실형을 받았는데 또 정경심이 부인이 사형을 받아가지고 복역 중에서 그런지 법정 구속도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김민희 판사라고
이 김명수가 아주 뭐 그냥 애지중지하는 판사 아닙니까? 네네. 4년이나 저 중앙지법에다 짱박아 두면서 이 재판을 미뤄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미뤄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조국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 탑이다 탑. 왜 탑이냐 하면 그 어떤 사람한테도 갈 수 없는 온갖 특혜가 다 지금까지도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징계 일반 교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모두 다 기소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징계를 받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번 파면 결정의 이유가 다 그런 이 교수들 징계를 받은 교수들과의 형평성 이렇게 지금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을 징계를 받지 아니한 교수 첫 번째 정말 전무후무한 교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재판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을 벌써 몇 년째 이게 대법까지 가려면 1심 판결 이후에 대법까지 가려면 총 합쳐서 단일 사건이 거의 6년 넘는 그런 기간이 걸릴 가능성이 지금 높거든요. 기네스북에 올라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양쪽 다 한쪽은 총장이 봐주고 한쪽은 대법원장이 봐주고 세상에 우리나라에 그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특권 중에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네. 뭐 다른 교수들 뭐 이병천 교수라든가 이 비리를 저질렀던 교수들은 대개 뭐 몇 개월 만에 다 파면시켜 버렸어요. 네, 근데 그렇죠. 조국만 이렇게 지금 봐주고 있었던 건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징계위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다시 뭐 복직 할 일은 없을 거고 네. 조국은 또 내심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서울대 교수로 그럴까요? 그냥 남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제 길은 없어진 네, 겁니다. 네. 백수냐 출마냐 이 두 가지 선택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출마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았다고 봐야겠죠. 지난 네. 10일 날 문재인 만나가지고 뭐 길 없는 길 뭐 아주 그럴싸한 중국의 루신의 그 네. 말을 인용해갖고 그렇죠. 또 길 없는 길을 가겠다 이렇게 했던 게 그게 바로 그 뜻 아닙니까? 정말 왜 곡하가세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배움이 정말 이 최악으로 가고 있죠. 배운 것을 아주 교묘하게 써먹는 잘 써먹어요. 그런 용어들을 정말 간사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배움이란 건 정직하게 무엇인가 길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으로 배움을 써먹어야 되는데 아주 정말 악하게 이 배움을 써먹는 그런 예입니다. 저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조국이 자기가 파면의 결정을 미리 알았다. 지금 서울대의 어떤 징계. 그러니까 출마설로 그것을 희석을 했다. 지금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 그게 없이 파면 딱 되면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난리가 날 거거든요. 그리고 온갖 게 다 드러나고 일단 이 파면 직전에 바로 내가 대통령 만나고 출마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딱 푼 다음에 파면의 어떤 충격을 좀 완화됐다. 네, 완화됐다. 완충장치를 딱 마련해. 그런 계산이 확실한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렇더라도 출마는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국이 딱 얘기했을 때 김의겸이가 맞장구를 쳤어요. 네, 딱 그렇죠. 완전히 북치고 당구치고 한쪽은 노래 부르는데 한쪽은 북을 쳐주는 고수와 뭐 무슨 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데 일단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침반 없는 길 그리고 길 없는 길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의겸이가 입이 좀 싸잖아요. 네. 김의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것 좀 환영합니다. 해놓고서는 그러나 당과는 무관한 당과는 거리를 둔 행보로 보인다라고 또 평을 해줬거든요. 네. 다분히 어떤 거를 꿈꾼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이 맞장구가 아닐까 싶고요. 조국 관련해서. 전 장관이 지금 60도 안 된 나이에 네네. 뭐 백수로 지낼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책을 팔아서 수익을 짭짤하게 올릴 수는 있습니다만 예, 예. 그럴 일은 없고 일단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 뒤에 그 SNS에 올린 거를 보면은 출사표를 던졌다. 네. 또 국민들을 향해서 에드벌런을 띄웠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정치권에서는 관심을 끄는 것은 과연 그러면 조국이 어디에 출마할 건가?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대방동 살다가 예, 봉천동으로 그렇죠. 집을 최근에 이사를 했다고요. 그가 예. 관악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악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죠. 거긴가 예. 아니면 또 부산고 나왔으니까 부산인가 뭐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출마설이 있는 사람이
어디에 이사를 했다 그러면 무조건 거기에 예. 제 꽂는 거거든요. 예, 깃발을 그러니까. 꽂는 것이고 관악은 전통적으로 또 민주당 이 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관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어요. 그렇죠. 거기는 아주 기존에 예, 있는 아성이죠. 곳입니다. 민주당 아성. 그런데 조국이 만약에 갔을 때 조국한테 공천을 줄 거냐? 만약에 조국이 공천을 안 주고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당연히 그 지역을 예. 뺄 거거든요. 예, 그러겠죠. 예, 빼서 조국을 당선시키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데 관악이냐 혹은 아까 말씀하신 부산이냐인데 저는 한 가지 관악을 만약 가고 싶었다면 출사표의 어떤 행보를 문재인이 아니라 이재명이나 혹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거다. 즉 관악은 공천이 안 받든 간에 서울의 수도권의 어떤 분위기였고 그런데 굳이 책방을 가서 양산 책방을 가서 이 문재인을 또 만나고 술을 먹고 하는 장면과 함께 출사표를 한다. 그러면 문재인은 어쨌든 등에 업고 지금 선거에 나오겠다. 이것이고요. 예. 양산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책방이 아마도 PK에 문재인을 그런 맹주로 하는 그런 이번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베이스 캠프가 될 거다. 아마 그 말씀 한번 예, 드렸던 거 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의 행보도 그렇고 문재인의 계속 나오는 행보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김경수가 원래 나온다 그러면 김경수 이번에 나온다 그러면 못 나오죠. 어차피 못 나오는데 김경수가 어쨌든 못 나오더라도 계속 뭐 지원도 하고 자기가 나서면 PK의 어떤 그런 그 전략적인 벨트가 형성이 될 텐데 김경수 스스로 전혀 정치에 거리를 두겠습니다라고 한 상태. 그러니까 문재인의 왕국인 양산 사하 그다음에 김해 이쪽 낙동강 벨트를 사수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PK의 중심 인물이 없다. 예. 그게 지금 한계인데 도리어 지금 이 조국을 이용해서 PK의 벨트, 낙동강 사수의 벨트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지금 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분석을 해도 뭐 지나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관악갑을 나온다고 한다면은 유기용 의원이 여기는 민주당입니다만 네. 대상이 되겠고 부산구가 동구에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는 마침 국민의힘의 안병길 의원이에요. 안병길이요. 그러니까 이 두 의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 조국의 거취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 조국이 문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에 글을 보면은 문 전 대통령의 업적이 폄훼되고 역진 또는 뭐 후퇴하기를 가고 있다 어쨌다 저쩌다 네. 하면서 마치 자기가 문재인 친문의 적자이냐 예, 예. 이렇게 다 과시를 했어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게 싹 반갑지 않은 일 아니냐. 이거 잘못하면 나한테 그럼요. 이 칼을 들이대겠구나.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과연 공천을 주겠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무소속 출마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 또 서울권에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쉽지 거다. 않죠. 조국이 나오면 수도권이 무수수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제일 반발하는 것도 수도권 의원들 아닙니까? 수도권 의원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소속 의원이 왜 힘을 받느냐 하면 말씀하셨듯이 문재인한테 찾아가서 문재인 정권의 공과를 자기가 이번 총선에서 다투겠다라는 어떤 그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조국이 PK의 어떤 수장이 되면서 가는 그림을 이재명이 좋아할까요? 전혀 아닐 그렇죠. 겁니다. 네. 이재명은 자기가 어쨌든 PK에 지금 이 총선을 이끌어야 돼요. TK와 PK는 자기 몫입니다. 왜냐하면 호남은 어차피 자기가 이끌지 않아도 호남은 뭐 이끌 그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자기 출신이 TK잖아요. 예. 최소한. 그러면 TK를 먹지는 못하더라도 TK를 어쨌든 잠식을 하면서 그 다음에 PK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자기는 이 PK와 호남의 연합 정당인 민주당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렇죠. 설 자리가 없어요. 설 자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이나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거나 혹은 민주당의 리더가 된 이유가 뭐냐면 PK를 잠식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PK와 호남의 연합 정권이 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호남이 그래 문재인이나 노무현을 택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PK를 너네가 어느 정도는 잠식할 수 있구나. 그건데 지금 총선에서 이재명이 자기의 어떤 리드로 부산 경남 부울경을 어느 정도 영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 전혀 사실 지금 당 대표의 어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조국 전 장관이 머지않아서 저는 연말 전에 네네.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그렇죠. 조국이 언제쯤 입장을 표명할지 그것도 관심사이고 그 이후에 전개될 어떤 정치적인 영향이랄까 네. 행로 이런 것들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